안녕하십니까. 신의기도 국방TV 시큐리티 뉴스입니다. 자, 오늘도 아주 중요한 안보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사회에서도 여러 번 있었던 아주 비열하고 우려스러운 일이 미국에서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랜드 연구소 등이 조사해봤더니 그 원천이 중국이더라라는 분석 결과가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보겠고, 중국이 대함대를 동원해서 이 한반도를 에워싸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열리는 아메리카 강습 상륙함 전단이 인천 상륙작전 재현 행사를 위해서 서해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대응 차원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어떤 함대를 얼마나 동원했는지 보겠는데 정말 역대급 규모입니다. 자, 이런 와중에 러시아는 정말 자신들의 젊은이들, 남성들 완전히 그냥 씨를 말리는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지난달 하와이 마우이 섬에서 발생한 최악의 산불 기억하실 겁니다. 엄청난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를 냈던 이 비극 수습이 한창인 가운데 중국이 인공지능까지 동원해 대대적인 가짜뉴스 반정부 선동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지난달 8일 발생해 아직도 불이 다 꺼지지 않은 하와이 마우이 섬 산불과 관련해 온라인에서 다양한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으며, 이 가짜뉴스의 배후에는 중국 정보기관이 개입되어 있다고 뉴욕타임즈가 현지 시각 9월 11일 보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랜드 연구소와 마이크로소프트, 메릴랜드 등의 분석 자료를 종합한 결과 최근 온라인 공간에서 산불을 미군이 냈다는 가짜 뉴스가 확산되고 있으며, 이 뉴스 제조와 확산에 중국 정보기관이 관여되어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 가짜 뉴스들은 미군이 하와이에서 날씨를 이용한 신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던 중 마우이 섬에 불을 냈으며, 이로 인해 막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좀 더 그럴듯하게 보이기 위해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해 사진까지 조작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해당 사안은 미국 정보기관은 물론 영국 MI6에서도 파악하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욕타임즈는 중국이 미국 사회의 분열 조장을 목적으로 음모론을 퍼뜨린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하와이 산불은 원인 불상 화재로 7,000헥타르에 달하는 엄청난 면적이 불에 타며 115명이 죽고 385명이 실종된 최악의 화재 참사인데요. 중국은 미국에서 벌어진 이 참사에 가짜 뉴스를 엮어 미국인들로 하여금 미국 정부와 미군에 대한 불신과 분노를 조장하고 있습니다. 참사를 이용한 가짜 뉴스와 이를 통해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국가를 망언하고 좌파 세력의 주특기인데요. 중국과 국내 좌파 세력의 전방위적인 가짜 뉴스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나라, 이번 하와이 가짜 뉴스 사건을 그저 남일 보듯 볼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말 하와이에 어마어마한 불이 났죠. 그런데 이게 지금 온라인에서 괴담이 퍼지고 있는 겁니다. 어떤 괴담이냐? 미군이 레이저 무기, 고출력 레이저 무기를 개발하는데 그걸 가지고 여기저기 쏴보다가 산불 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죽었다라는 건데, 아니 미군 무기 개발을 왜 하와이에서 합니까? 애리조나 그리고 이 지역에 미국 비밀 연구소들 많이 있죠. 거기서 아주 뭐하러 이게 하와이에서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건데 그럴싸하게 AI로 사진 조작까지 해가면서, 요즘 뭐 AI로 이 인공지능으로 사람까지 똑같이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조작까지 해서 버티는 건데, 이게 우리 사회에도 그동안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그 배는 누구누구가 인신 공양한 거라더라 라고 버티는 거죠. 대통령이 첨담동에서 심야 술판을 벌였다 라고 또 괴담도 하고, 또 일본 오염수 때문에 우리 다 죽는다. 아니 그 오염수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그 오염수도 아니고 처리수죠. 오염된 물을 정화장치로 처리한 처리수인데, 그 처리수 1리터에 이 들어있는 삼중수소 양이 커피 한 잔에 들어있는 양의 20분의 1도 안 되는 양이 들어있는데, 그런 걸 가지고 지금 오염수 운운하면서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고, 수산업자들의 장사가 안 되게끔, 사업이 안 되게끔 만들고 있죠. 과거에도 광우병, 또 이태원 할로윈 참사 이런 거 있을 때마다 들어가서 이거 현 정부가 만든 거야, 현 정부가 한 거야, 이런 식으로 조작을 하고 있는 자들이 있는데, 그게 다 좌파 세력들이 하는 거다. 우리나라도 결국 이 좌파 세력들이, 지금의 좌파 세력들이 그동안 이런 거짓말로 나라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하느냐라는 건데, 그 배후에
중국도 있었다. 우리나라 선거 개입 중국이 했었죠. 나는 개인이요 하던 바로 그거. 그런 것들. 그래서 중국과 북한 그리고 그와 동조하는 세력들을 우리는 잘 가려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번 주 인천 앞바다에서 열리는 인천 상륙작전 전승 기념식에 미국의 아메리카 전단이 참가하기로 해 중국과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이에 대한 대응 성격으로 대규모 해군력을 동원한 무력 시위를 시작했습니다. 필리핀해와 동해에서 중국의 대규모 함대 움직임이 포착됐습니다. 중국이 항모전단과 수송함 전단을 필리핀해와 동해에 전개시켜 무력 시위 성격의 군사훈련을 시작했으며 그 훈련 규모와 강도가 전례 없이 높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복수의 워싱턴 소식통이 9월 12일 리포트했습니다. 첫 번째 움직임은 남중국해와 서태평양을 연결하는 바시 해협에서 포착됐습니다. 남중국해 스프레틀리 군도 일대에서 필리핀에 대한 압박 임무를 수행하던 산둥 항모전단이 9월 11일 오전 대만 남부 해안에서 111km 떨어진 바시 해협 중간 해역을 통과해 필리핀에 진입했습니다. 랜드셋 위성에 포착된 산둥 항모전단은 항모를 중심으로 4척의 구축함과 호위함이 호위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미국의 동북아시아 핵심 대중국 전진기지가 있는 오키나와 인근으로 진출해 미야코 해협을 통과해 남하한 또 다른 전단과 합류했습니다. 산둥 전단과 합류한 전단은 최근 수년간 관측된 중국 함대 움직임 가운데 최대 규모였습니다. 공의 D급 구축함 바오터우함, 사오싱함, 샤먼함, 공의 C급 방공구축함 정저우함, 공호사 A급 호위함인 홍하함, 이싱함, 항저우급 방공함인 닝보함, 푸저우함 등 동해 함대 핵심 전력이 총 출동해 오키나와 남방에서 산둥 전단과 13척으로 구성된 대함대 진영을 짰습니다. 중국은 동해상에서도 한반도 인근으로 함대를 접근시켰습니다. 지난달 25일부터 26일 사이 대한해협을 통과해 동해에 진입한 05형 구축함 우시와 054 A형 호위함인 웨이팡, 903형 군수 보급함인 타이허도 동해 동부 해역에서 서부 해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는 중국이 미국의 강습 상륙함 서해 전진 배치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대규모 해군력을 동원해 한반도로 향하는 접근로를 완전히 차단하는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이러한 무력 시위는 아메리카함이 서해에 진입하는 이번 주말 최고조로 치닫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산둥 전단이 4척의 군함 호위를 받으면서 오키나와 쪽으로 해서 나갔어요. 자, 이런 이제 위성 사진이 찍혔는데 4척의 호위를 받고 지금 나가고 있죠. 그런데 나가서 정말 어마어마한 이 함대와 다시 또 진영을 짰습니다. 미리 나가 있던 동해 함대 소속의 8척의 구축함들. 와, 정말 그 이지스급 방공 구축함만 해도 4척. 그리고 러시아의 소브로메니급 구축함이죠. 이 구축함 항저우급이라고 하는데 그거 2척. 와, 정말 어마어마한 이 방공 전력, 타격 전력을 갖추고 집계를 했어요. 오키나와 남쪽에 집계한 겁니다. 미국을 자극하는 거죠. 그리고 야, 니들이 지금 인천 상륙작전하러, 즉 한반도 전쟁에 개입하러 한반도로 올라갔어? 주력이 아메리카 전단? 그러면 우리는 대만 쳐.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런 상황이 되겠죠. 동북아시아를 하나의 전구로 놓고 완전히 그냥 미국과 중국이 서로 간에 말을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월 말부터 동해에서 작전 중이던 05형 방공구축함 우시죠. 이 우시함이 또 다른 호위함의 호위를 받으면서 군수지원함의 또 보급까지 받으면서 장기작전을 통해서 하는데 블라디보스토크 앞에 있다가 지금 또 남하했어요. 그 말은 이들이 지금 서해 쪽에 상륙작전 한다고 이제 우리는 한반도 남쪽으로 지금 진출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또 이런 무력 시위가 되겠죠. 그러면서 이 중국의 05형 방공구축함이 동해에 나타날 때마다 북한은 미사일 도발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잠수함 보여줬죠. 거기서 발사하는 SLBM을 쏠지 또 지상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쏠지는 알 수 없으나 인천 상륙작전 해? 알았어. 미사일로 다 경멸시켜 줄 거야 하는 미사일 도발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라는 예상을 이 우시함의 동해 남하를 통해서
예측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미국과 중국이 강하게 자신들의 군사력을 서로 진출시키고 말을 움직이고 있는데 그 중심에 우리 한반도가 있다.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뭐 여성가족부 이 내년도 예산 올려주는 것보다 국방 예산을 더 적게 올려주는데 비율상 이런 정신 나간 짓 하지 말고 현실감 차리고 지금 동북아시아는 이런 식으로 느슨하게 있어서는 되는 상황이 아니다라는 현실 자각하고 국방 예산 더 올려주기를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아무래도 러시아라는 나라의 기둥뿌리부터 뽑아버릴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최근 세르게이 쇼이구 장관 명의의 추가 동원령을 발효시킨 러시아가 이번에는 대규모 추가 징집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모스크바 현지 시각으로 9월 11일부터 20만 명 규모의 추가 동원 작업에 들어가는 러시아가 이와 별개로 42만 명에 달하는 징집 작업 완료에 착수했다고 BBC가 현지 시각 9월 11일 보도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9월 5일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명의로 추가 동원령을 내려 지난해 동원했던 33만 명 외에 추가로 20만 명을 동원하기로 했는데요. 이 작업과 별개로 42만 명의 병력을 더 징집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정보는 영국의 MI6에서 나왔는데요. 러시아는 징집된 병력을 강제로 계약병으로 전환시켜 기초 군사훈련 기간을 제외한 2년여 의무 복무 기간 전체를 우크라이나에서 보내도록 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러시아는 개전 초 20만 명의 상비군과 10만 명의 용병을 우크라이나에 투입했는데요. 지난해 33만 명 동원에 이어 올해 20만 명 동원, 42만 명 징집까지 추가되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한 병력은 공식적인 규모로도 100만 명을 넘어서게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공식적인 징집과 동원 외에도 연방 내 소수민족 자치공화국에서의 불법 징집과 동원, 대도시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불법 징집 등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형태로 엄청난 규모의 병력을 끌어모으고 있는데요. 이러한 규모까지 감안하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모은 병력은 전선 투입 병력과 후방 지원 병력까지 합쳐 20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문제는 이러한 징집과 동원으로 전장에 끌려가 불귀의 객이 되는 남성이 급증하고 있고 이러한 불상사를 피하기 위해 많은 청년들이 해외로 탈출하면서 러시아 국내 산업계 전반이 극심한 인력난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경제 전문지 코메르산트는 2023년 1분기 노동자 가용성이 통계를 집계한 이래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산업을 움직일 인력이 없다고 경고하고 있는데요. 이미 폐색이 짙은 전쟁에 국가의 미래를 갈아넣고 있는 푸틴, 도대체 무슨 생각인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정말 어마어마하게 징집하고 있습니다. 메드베데프의 직접 발언에 따르면 올 상반기에 28만 명을 징집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42만 명을 징집 완료하겠다 그러면 하반기에 지금 몇 달 안 남았는데 다시 14만 명 추가 징집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 징집으로 42만 명 그리고 동원으로 20만 명 해서 올해 60만 명 이상을 전선에 공식적으로 집어넣고 그리고 소수민족 자치공화국 이런 데서 강제로 그냥 또 동원하는 불법 동원이 있었죠. 그리고 불법 체류자들, 이주자들 뭐 이런 사람들 강제로 또 잡아서 또 동원하고 있는 거 있죠. 이것도 다 통계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교도소 감옥에 가서 또 강제 동원하는 사람들 있죠. 다 이거 빠진 겁니다. 그리고 PMC 용병으로 들어가는 자들이 또 있죠. 뭐 이렇게 다 하면 정말 어마어마한 인력이 이 전선에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매일 아침 알려드리는 러시아군의 전사자 이런 것들이 결코 허황된 숫자가 아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게 지금 전선에 거의 200만 명 이상이 들어갔는데 그 중에 상당수가 죽거나 다치고 그리고 또 러시아 젊은이들 중에서 100만 명 이상이 남성이 지금 해외로 도망갔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전선에 200만 명 갔죠? 100만 명 도망갔죠? 300만 명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 300만 명은 어떤 사람이냐? 전쟁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18세에서부터 뭐 한 40세까지의 그런 핵심 노동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훗날을 위해서 미래를 위해서 생산을 해야 되는 후손 생산을 해야 되는 이런 핵심 계층인데 이 계층들이 노동을 하지 않고
또 출산을 하지 않고 해외로 도망가고 전선에서 죽어나가고 있고 이런 상황이니 러시아의 미래가 어디 있겠냐라는 예상은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죠. 자, 이런 러시아의 상황. 자, 이런 상황에서 불러다가 뭐 이렇게 정교회 사제가 와서 성수 뿌려주고 이러면 뭐 삽니까? 다 이러고는 죽어나가죠. 이런 황당한 러시아 미래가 빨리 닫혀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뭐 러시아 이 시민들이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통수권자가 문제가 있는 것이죠.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